불타는 트롯맨으로 친숙한 트롯 가수 박민수가 조부상을 당했습니다. 현재 빈소가 대전 한국병원 장례식장 동백실에 마련이 되어 동료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3일장을 치르고 발인은 오전 8시에 엄수될 예정이며 장지는 천안 추모공원으로 정해졌는데요. 박민수의 조부상이 안타까운 이유는 평소 할아버지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사랑을 여러 인터뷰나 방송을 통해 표현해왔기 때문인데, 그는 지난달 신곡 울아버지 발매를 기념하여 진행된 인터뷰에서도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지낸 시간이 많아서 애틋한 감정이 크다고 밝히며 이번 노래가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께 바치는 곡임을 강조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BTN 라디오 별사랑의 별하나 사랑둘에 출연했을 때도 가수가 된 이후 외할아버지와 친할아버지의 건강이 좋아지셔서 너무 행복했다면서 TV에 나오는 저를 보시고 우리 아기 잘한다고 자랑하셨다고 전하며 조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을 드러냈건만 거동이 불편하셨던 할아버지의 건강은 회복이 되는 듯 하더니 결국 다시 악화가 되면서 끝내 숨을 거두시고 말았고, 이로 인해 박민수는 현재 큰 슬픔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민수는 불타는 트롯맨 결승전에서 나훈아의 막모를 선곡하면서 할머니를 떠나보낸 뒤 깊은 슬픔에 빠진 아버지를 위한 무대를 보여주고 싶다라며 세상 어디에도 없는 효자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현장 평가단으로부터 영혼을 갈아넣은 무대였다 라는 평과 함께 65점 만점에 63점을 받아 현장 평가 순위 1위로 우뚝 서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박민수는 무대를 통해 애절하면서 깊은 감성으로 큰 감동을 주어 아직도 그때의 감동을 기억하고 있는 이들이 많은데, 시원한 목소리와 무대 장악력이 돋보였지만 사실 그는 발라드 가수를 꿈꾸다 트롯 가수로 전향한 지 당시 고작 3년밖에 되지 않은 신인이었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께서 트로트를 좋아하시는데 특히 손자인 자신이 트로트를 부르면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었다며 트로트 가수로서 자신의 능력을 한번 확인해보기 위해 여러 가요제에 참가하면서 입상까지 하게 되자 본격적으로 가수의 길에 접어들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박민수는 자신이 선택한 길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열심히 해볼 생각이라고 밝히며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나 기특했고, 불타는 트롯맨에서 할아버지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하는 일상을 공개하기도 했었는데, 그는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진짜 좋아한다, 심하게 좋아한다라며 할머니들이 트로트를 좋아하니까 못하더라도 어릴 때 들려드렸다라고 회상했고, 나훈아의 명자를 할머니 앞에서 처음 불렀을 때 눈물을 흘리시더라. 왜 우셨을까 생각해보니 가사에 할머니의 인생이 담겨 있는 것 같더라. 할머니 할아버지는 엄마 아빠와는 다른 것이 있는 것 같다라며 조부모를 향한 남다른 애틋함을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이후 박민수는 할머니와 전화통화를 하며 오늘따라 유달리 보고 싶다라고 전했는데, 이 말을 들으신 할머니는 그런 목소리 들으면 할머니 마음 못 놓는다, 울지 말고 해야지, 슬픈 목소리로 전화하지 말아라, 할머니 가슴이 미어진다, 우리 아가 명랑하게 해라, 사랑한다라며 애정을 표현했고, 결국 할머니의 당부대로 눈물 없이 그러나 애절하게 명자 무대를 마치게 됩니다. 박민수는 불타는 트롯맨 1대1 데스매치 경연이 끝난 후에도 승리했다고 바로 할머니께 전화를 했다고 하며 그토록이나 할머니 할아버지와 마치 친구처럼 무척 다정하게 지내고 또 광적으로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박민수의 이런 가족에 대한 사랑은 참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는 불타는 장미단의 어머니와 함께 출연해 무대를 꾸미기도 했으며 당시 모자의 영상은 100만 조회수를 넘겼을 정도로 어머니의 노래 실력이 엄청나 네티즌들의 감탄이 끊이지 않았고, 아마도 박민수는 어머니를 닮아 노래를 잘 불렀던 것 같습니다. 또한 박민수는 과거 KBS 노래가조화에 어머니, 아버지, 형 등 가족과 함께 등장한 적도 있었는데요. 당시 방송에서 박민수의 아버지는 저는 30년차 베테랑 경찰로 근무하고 있다, 얘는 우리 둘째 아들 귀염둥이라며 직접 막내 아들 박민수를 소개했습니다. 박민수는 신청은 제가 했다, 아버지의 과분한 사랑 때문에 피곤한 상태다, 아버지께 저 좀 놓아달라고 부탁드리려고 나오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박민수는 저에게 안 된다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라고 자신에 대한 아버지의 남다른 애정에 대해 언급하며 저희 형이 드럼을 배우고 싶다니까 리듬감이 없어서 안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배우고 싶다라고 하니까 6개월치 레슨을 바로 끊어주셨다, 용돈도 형은 정해진 만큼 줬는데 저는 달라는 대로 주셨다라고 했고, 동생 박민수가 아버지께 말을 갖고 싶다 하니 아버지는 바로 몽골에 있는 지인에게 전화해 말을 구매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셨다고 하며, 뿐만 아니라 동생이 오면 외식 메뉴도 바뀌고 중고차도 사주시는 등 박민수 가형에게 미안할 정도로 둘째를 끔찍이 아끼셨다고 합니다. 남이 보면 편애하는 듯 보이겠지만
사실 아버지는 둘째를 편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버지께서는 과거 한 사건 때문에 둘째에게 마음의 빚이 있었고 박민수간에 살 때 커다란 개 한 마리 가지지며 지키고 서 있었는데 순간 놀라 두 발짝 물러섰다가 둘째가 물릴 뻔하게 되었으며 다행히 아이가 물리진 않았지만 아버지로서 4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당황을 했을 것이며 아이 역시도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버지로서 마음의 빚이 있으셨던 것인데 그런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아버지는 경찰을 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또한 박민수는 군대를 다녀와서 트로트 가수 꿈을 꾸게 되었다는데 아버지께서는 평일에 연차까지 쓰시면서 따라오시고 트로트를 부를 때 손짓 같은 제스처를 알려주시기도 하시며 아버지도 정통 트로트를 상당히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에게는 든든한 부모님과 가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뗄래야 떼놓을 수 없는 불타는 트롯맨의 탑7 형들도 생겼는데 박민수는 불타는 트롯맨 탑7 형들에게 고마움을 표한다면서 먼저 맏형 애녹에 대해 애녹형은 평소에 유익한 잔소리를 많이 하는 편이다. 물 많이 마셔라 뭐하면 안 된다 등 자기 관리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한다. 맏형으로서 전체적인 중심을 잡아주는 분이고 무대 경험이 많다고 해도 자만하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저와 18살 차이가 나는데도 제게 조언을 구하고 가르쳐달라고 한다. 좋은 점이 많은 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신성에 대해서는 신성형은 특유의 개그가 워낙 재밌어서 팀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한다. 형이 정말 다정해서 항상 안부 전화도 먼저 해주고 밥 먹자는 이야기를 많이 해준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효자다. 부모님께 정말 잘한다. 멤버들 중 트로트계에서 제일 오래된 선배다 보니까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피드백해준다. 신성형에게 많이 배운 덕분에 잘 성장한 것 같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손태진에 대해서는 태진이 형은 쓴소리든 애정어린 소리든 아끼지 않는 분이다. 태진이 형하고 한번 상담하면 기본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저에 대해 너무 잘하는 형이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단 하나의 말도 버릴 게 없다. 또 워낙 방송 경험도 많으니까 이럴 때 조심해라. 이런 모습을 더 보여줘라 등 피드백을 많이 해준다. 노래 선곡할 때도 도움을 많이 준다. 솔직히 말해서 멤버들 중 태진이 형하고 가장 친해지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도 했다. 그런데 형이 먼저 다가와서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항상 잘 챙겨주더라. 저뿐만 아니라 멤버 모두에게 따뜻하고 잘 챙겨주고 중심 역할을 잘한다고 생각한다. 배울 점이 많은 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민수와 불타는 F4로 유닛 활동도 함께한 김중현 민수현 공우는 자신과 분신과도 같은 존재라고 하며 먼저 김중현에 대해서는 중현이 형은 제가 현실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해준다. 평소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나누고 일상을 공유하는 형인데 워낙 현실적이고 솔직한 스타일이라 당근과 채찍을 가감없이 준다. 그 솔직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전혀 불편하거나 기분 나쁘지 않다 라고 말했고, 민수연에 대해서는 트롯전 국체전에서 처음 보기 전부터 팬심으로 가득했다며 수연 이 형을 처음 봤을 때 존경심으로 가득해서 감히 말도 붙이지 못하고 뒤에서 몰래 쳐다보기만 했다. 워낙 트로트 직속 선배고 노래도 기가 막히게 잘하니까 보기만 해도 신기하더라. 그러다가 이제 점점 가까워지고 접점이 생기더니 둘이 짝꿍이 되고 베스트 커플상 후보에도 올랐다. 수연 이 형도 제게 너 같은 동생 없다고 한다. 그게 형 성격이 내성적이다 보니까 쉽게 친해지기 어려운 편인데 제가 워낙 훅훅 들어가니까 형도 마음을 열었다. 지금은 형이 먼저 제게 연락해서 밥도 사주고 고민도 털어놓기까지 한다. 그만큼 서로의 깊은 부분까지 공유하는 사이가 된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훈에 대해서는 나이는 1살 차이지만 오히려 더 깍듯하고 존경심으로 가득하다면서 훈이 형은 워낙 배려심이 좋은 형이라 친해지기 수월했다. 훈이 형도 노래를 너무 잘해서 트롯전 국체전에서 처음 볼 때부터도 진짜 좋아했다. 둘이 팀 미션 할 때 친해지고 싶어서 바로 형이라고 부르고 같이 영상 보며 이야기 나누던 기억이 난다. 노래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은 형이기도 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민수는 탑7 활동이 끝나긴 했지만 여전히 형들과 함께하는 기분이라면서 스스로 복받았다는 생각을 했다는데, 아무리 경연 프로그램으로 만났어도 이렇게 대단한 형들과 함께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좋았다고 밝히는 글을 보며 가정에서부터 받은 사랑을 밖에서도 잘 표현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빛나는 기쁨은 가정의 웃음이라는 말이 있듯이 할머니부터 아버지의 사랑까지 사랑 가득한 가정에서 자란 박민수를 보면 행복이 무엇인지 느껴지는데, 이런 그가 할아버지를 하늘로 보냈으니 지금쯤 얼마나 슬프고 가슴이 미어질까요? 아마 지금쯤 할아버지는 하늘에서 손자를 바라보며
손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고 계실 것입니다. 모쪼록 비보를 당한 박민수와 그의 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